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강좌 오리엔테이션 때 이 강좌의 전반부는 기초 문법, 후반부는 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배우는 9주차 내용까지가 문법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배우는 10, 11, 12, 13, 14 주차의 내용들이 좀 응용,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걸 가지고 뭘 뚝딱뚝딱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문법과 직결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시험 공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누적 범위는 아닙니다. 시험 범위 자체는 9주차부터 14주차까지지만 여러분 프로그래밍 시험 다들 익숙하셨다시피 앞의 내용을 모르면 코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반부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코딩을 할 줄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9주차부터는 응용 중심으로 내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코드가 길거나 템플릿 코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기말고사에 한해서 오픈북입니다. 즉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파란색 자료를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딩 시험에 한해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가 문법의 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클래스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코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썼는데 새로운 객체지향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수 동안 배울 거는 세 테마입니다. 첫 번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게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체 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 클래스와 인스턴스는 빼줘야 뗄 수 없는 짝꿍 같은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고 어떻게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세 번째 테마는 아마 수요일에 다뤄야 할 것 같군요. 메소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메소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써먹으면 또 클래스를 최종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녹색, 이 절차적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준용해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련의 절차, 프로시저를 따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다른 말로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절차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를 정의했고요. 그 정의한 뒤에 적절한 타이밍에 호출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런 절차적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이라면 이번 주에 새롭게 살펴볼 내용은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OOP라고 줄여 쓰는데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객체, 말 그대로 오브젝트로부터 오리엔티드, 기인했다라는 뜻의 패러다임이겠고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중추적인 개념을 절차가 아니라 개별 객체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심장은 뭐다? 라고 물었을 때 절차냐 객체냐에 따라 이 두 패러다임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중에서 객체가 심장이지 라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오늘 새로 배울 거고요. 자, 각각의 객체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저에게 교번이 있고 여러분에게 학번이 있듯이 각각의 객체, 여러분 뭐 1번 학생, 2번 학생 각각의 객체가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객체는 특정한 절차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눈으로만 이해할 건 아니잖아.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겠다라는 건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파이썬에서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클래스라는 무기를 지금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파이썬에서 OOP를 구현하기 위해 클래스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클래스는 배우다가 좀 어려운 순간들이 와요. 뭔 소리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은 순간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 표현을 되새겨보세요. 클래스는 결국 객체 설계도입니다. 저도 객체, 여러분도 객체, 각자 다 객체죠. 그 객체에 대한 설계도가 곧 클래스입니다. 이 점을 상기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클래스는 각각의 객체에 대한 설계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죠. 배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OOP를 쓰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OOP를 이용해서 어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죠. 자, 2000년에 서울 성북 병 지역구에 여러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아마 총선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 성북 병 지역구인데 왜 성북 병일까? 실제로 성북은 갑과 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선거구를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요. 후보들은 성별, 이름, 기호, 나이 등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정보죠. 그리고 후보들의 지지율 정보도 있는데 이 정보는 선거 판세에 따라 요동칩니다. 현실을 반영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서울 성북 병 지역구 총선, 이 상황을 하나의 클래스로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X라면은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쳐야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클래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선거 판세를 클래스로 나타내기 위해선 클래스의 짝꿍 세 가지를 여러분이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각이 뭔지 그리고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 구현하기 전에 주목해야 할 주요 개념 세 가지 짝꿍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라는 건 여기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는 각각의 개체. 제가 편의상 개체와 객체를 좀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객체를 부르는 명칭이 곧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의 선거 상황으로 치환하자면 뭐가 돼요? 후보 갑, 후보 을, 후보 병. 한 명 한 명 이 후보자가 하나하나 인스턴스로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울 거 없는 게 for example 다른 말로 뭐라고요? for instance라고 영어에서 얘기를 하죠. 그때 무슨 의미로 쓰여? 예시를 든다라는 의미로 쓰이잖아. 똑같습니다. 후보 예 1, 후보 예 2, 후보 예 3처럼 각각이 인스턴스 하나하나의 케이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는 각각의 객체는 뭐다? 인스턴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속성입니다. 얘는 한글이네요. 각각의 인스턴스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 값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선거 판세에서 인스턴스는 후보자 개개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속성은 뭐가 되겠어요? 후보자 갑의 나이, 후보자 을의 성별, 후보자 병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개별 속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이 속성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 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인스턴스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오늘도 얘기를 몇 번 할 거지만 수요일의 주인공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의 주인공인데 미리 언급드리자면 함수입니다. 아니 함수인데 그럼 왜 함수라고 안 불러요? 클래스 내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함수를 특별하게 구분지어서 우리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 중간중간에 제가 함수라고도 표현하지만 메소드라고 표현한 경우도 몇 차례 있어요. 그게 이래서 이렇습니다. 클래스 내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함수가 특별하게 메소드라고 불리니까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메소드라는 거는 이해가 조금 어렵다 싶을 때는 뭐를 떠올리면 된다? 네 결국 함수잖아. 이 원리로 돌아가면은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클래스가 어려울 땐 객체 설계도지. 메소드가 어려울 땐 함수지. 이렇게 떠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지금은 정말 이론한 느낌입니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코드화 시켜봐야겠죠. 두 번째 테마인 클래스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클래스 생성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래스의 이름부터 밝혀주어야 합니다. 클래스의 이름을 정할 건데 우리 지금 선거 판세를 클래스화 하려고 하는 거죠. 선거 판세라는 건 결국 후보자 누가 지지율이 몇 퍼고 성별이 어떻고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명을 마음대로 정의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코드에서는 캔디데이트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명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수명을 마음대로 설정해도 됐던 것처럼 클래스명도 여러분 임의로 정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는 캔디데이트, 후보자들을 찍어낼 거니까 캔디데이트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의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이름과 함께 콜론이 박혀야 되고요. 콜론 썼을 때 항상 뭐 했더라?
들여쓰기가 수반되죠. 이 들여쓰기로 수반된 모든 내용이 클래스의 정의부가 되겠습니다. 즉 설계도 전체가 이 들여쓰기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후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개별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게 무슨 소리죠? 선거로 따지자면은 각각의 후보자가 입후보할 때 이 클래스명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캔디데이트 철수 나와, 캔디데이트 0이 나와,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죠. 클래스명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나가다가 뜬금없이 위지원 이꼴 서울 성북 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클래스 속성을 의미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스포일러로 말씀드렸던 게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언지를 드렸어요. 클래스 속성, 인스턴스 속성. 우리 그 중에서 클래스 속성을 지금 하이라이트해서 보고 있습니다. 클래스 속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찍어냈을 때 공통되는 속성을 의미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건 결국 객체 설계도를 의미하잖아. 설계도에 이미 찍혀있는 속성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 모두가 공유하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설계도에서부터 예쁘게 찍혀 나왔기 때문에 1번 후보가 입후보에도 이값, 2번 후보가 입후보에도 이값, 3번 후보가 입후보에도 이값. 그 누가 입후보에도 무조건 이 설계도 아래에서는 요 값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왜 뜬금없이 위지원 이꼴 문자열과 같이 표현을 하냐고.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리전이라는 클래스 속성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보통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석해? 리전이라는 새로운 땅을 파서 리전이라는 새 변수를 만들어서 이 값을 심어주겠다. 우리 항상 그렇게 해석했잖아. 클래스 안에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은 리전이라는 공통 속성을 하나 만들어서 서울 성북병을 집어넣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리전이 공통 속성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울 성북 병 총선의 판세를 클래스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누가 나오든 간에 이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북 갑이면은 딴 클래스로 가야지. 그래서 이 클래스는 누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서울 성북 병 출마니까 이렇게 공통 속성, 공통 클래스 속성을 넣어주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위치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스 정의부 안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메소드와는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메소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메소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슬라이드에 생성자라고 나왔는데 뭔 뜬금없이 메소드의 세계냐? 생성자와 소멸자가 오늘 배울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배울 가장 하이라이트는 생성자와 소멸자가 될 텐데 이 둘은 특별하긴 합니다만 결국 메소드입니다. 다시 한번, 생성자와 소멸자는 특별한 약속에 의해 정해진 존재지만 결국 그 친구들도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뭐라고요? 결국 함수나 거기서 거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생성자는 특별한 규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함수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근데 생성자는 특별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왜 특별하냐면 어떠한 객체가 새로 생성될 때, 말 그대로죠. 새로 생성될 때 함께 수반되는 함수라서 특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새로 이 후보를 해요. 후보가 새로 딱 나와.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우리 선관위에 이 후보 신청서 낼 때 뭘 적겠어요? 내 나이도 알려주고 내 성별도 알려주고 내 기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생성자 호출 시에는 보통 뭐가 이루어진다? 속성이 배정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새로 입후보해. 내가 선관위로 쫄래쫄래 가가지고 입후보를 해요. 그러면 이런 공통 속성이 중요하겠어요? 아니죠. 공통 속성은 당연한 거고 나만의 속성을 밝혀줘야겠죠. 내 이름이 뭐고요, 내 성별이 어떻고요, 내 나이가 얼마고요, 이런 거를 밝혀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속성은 속성인데 인스턴스 속성이 새로 할당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클래스 속성은 제가 공통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찍어낼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인스턴스 속성은 이와는 반대로 각각 값이 다른 걸 의미합니다. 각 객체마다 속성 값이 다른 경우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스턴스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이랑 옆에 경쟁 후보 이름은 다르겠죠.
내 지지율과 경쟁 후보 지지율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스턴스 속성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좀 어려운 요소가 많은데 일단 첫 줄부터 볼게요. 이 정의의 맨 첫 줄 말고 요 하단에 있는 들여쓰기 기준으로 첫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self.name equal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생전 처음 보는 문법에 가깝습니다. 근데 얘를 이해한다? 그럼 나머지가 일사천리예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self.name equal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좌변 equal 우변. 이거는 결국 뭐예요? 좌변이라는 땅을 파서 우변 값을 심어주는 거잖아. 그 원칙은 불변이에요. 그 원칙은 불변입니다. 좌변, 셀프 네임이라는 땅을 파서 거기에 네임을 심어주는 거는 불변이에요. 아, 네임을 심어준다는 건 어딘가에서 네임을 가져오나 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임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안 되잖아. 좌변은 새로워도 우변에는 값이 정해져 있어야지. 근데 네임을 어디서 가져와요?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까 네임이 여기 있죠. 우리 이거 결국 기승전 함수다라고 말씀드렸죠. 함수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런 함수? 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칠게요. 우리 굉장히 많이 정의해봤죠. 프라임 체크 n이라고 하면은 n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 결과를 true나 false로 반환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정의해놓고 어떤 식으로 호출하냐면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죠. 프라임 체크에 n 값 대신 237이라는 값을 쏴준다. 이런 식으로 호출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자라는 거는 객체가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name이라는 칸이 비워져 있다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if 보를 시킬 때 name 값을 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객체 만들 때 우리가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if 보를 할 때 어떤 구문을 쓰게 되냐면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캔디데이라고 새로 생성을 하고 거기에 김철수 값을 인자로 쏴주니까 김철수가 네임으로 들어가서 여가 곧 김철수가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좌변만 해석하면 돼요. 네임은 바뀌어서 가져오는 거죠. 네임은 바뀌어서 가져오니까 좌변만 해석하면 되는데 여러분 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상점 액션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의 점은 무슨 의미냐면 잘 들으세요. 속성에서의 점은 의의를 뜻합니다. 뭐 민주주의의 목표 할 때 그 의의입니다. 의, 조사의. 점은 속성에서는 의의 의미를 가져요. 즉 뭐냐? 셀프 뭐죠? 나를 의미하고요. 나의 이름이 된다. 아, 좌변은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막 고상한 척 해보이지만 나의 이름이 된다. 나의 이름을 내가 새로 만들 거야. 왜? 이제까지 내 이름이 없었으니까. 내 위전에 있어도 내 이름은 없는 상태였거든요. 내 이름을 새로 정의할 거야. 뭘로 정의하냐면 바깥에서 가지고 온 내 어디 있더라? 김철수를 내 이름으로 새로 정의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됐으면 이 밑은 아예 똑같습니다. 내 성별도 정의할 거야. 뭐? 밖에서 내 성별을 가져올 거야. 그럼 밖에서 뭐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M이라는 성별을 집어넣어줘야겠죠. 자, 내 나이도 정의할 거야. 내 나이는 바깥에서 가져올 거야. 뭐 53세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속성을 새로이 만들어주는 게 곧 생성자의 주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름은 뭐, 내 성별은 뭐, 내 나이는 뭐, 내 기호는 뭐, 내 지지율은 뭐까지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겠어. 네임, 젠더, 에이지, 넘버, 레이팅이 있는데 왜 자꾸 지금 셀프를 S로 외면하지? 우리 함수에서 이 괄호 안에는 4개 변수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임부터 레이팅까지는 그 4개 변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요. 근데 셀프가 설명이 안 돼. 셀프는 왜 있는 거죠? 여러분 셀프가 왜 있는지는 셀프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면 분명합니다. 셀프가 없다라고 쳐봐.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새로 만들려고 해.
생성하니까, 즉 내가 if 하는 자리니까 if 원서를 내면서 내 이름이라고 밝혀주려고 해요. 근데 이 셀프라는 낱말이 없다면은 내를 의미하는 낱말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나라고 못 불러. 홍길동이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셀프 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 내 성별과 같이 말이죠. 셀프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강조드릴 내용이겠지만 이니시든 소멸자든 이미의 메소드든 간에 메소드다? 그럼 무조건 셀프는 들어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쓰기 싫어도 넣으면 됩니다. 셀프는 반드시 들어가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호출할 때는 얘는 무시됩니다. 그냥 반드시 들어가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팝퀴즈는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클래스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의 차이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 즉 객체가 존재할 때 그 모든 객체가 동일하게 공유하는 속성이 클래스 속성이고 각각 보유의 값을 가지는 속성이 인스턴스 속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소개를 드렸지만 다음 슬라이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IT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느냐? 얘는 설계도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코드는 정말 말 그대로 설계도예요. 그래서 얘를 열심히 작성하고 실행하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장을 설계도만 띡주고 전혀 안 돌린 셈이야. 그래서 설계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실제 if 원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if 하기 위해서는 이름은 INIT였습니다. 근데 얘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INIT인 거고 실제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불러야 된다? 클래스명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캔디데이트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명을 불러오고 필요한 값들을 쏴주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값이 어디 있어? 매개 변수는 다 채우는 게 함수에서 인지상정이었죠. 그래서 매개 변수들을 다 채우면 됩니다. 네임 김아남, 성별 네일, 나이 47, 기호 1번, 지지율 20.5를 채우면 되고요. 셀프는 채우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캔디데이트 김하나 M 47일 20.5를 하면 완벽하냐?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이 킴 이꼴이 없는 경우, 제가 가려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머릿속으로 기만함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이 객체를 나중에 불러올 수가 없게 돼요. 만들고 그냥 팽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로 값을 항상 저장했던 것처럼 킴이라는 객체명을 만들어서 만든 결과를 저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후보자를 뭘로 불러주면 돼? 이름은 김아남이지만 객체명인 킴으로 불러주면 돼요. 앞으로 김아남 씨의 지지율이 궁금해. 그러면 김아남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뭐라고 하면 돼? 킴의 지지율 좀 가져와봐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김아남 씨의 성별이 궁금해? 킴의 젠더 좀 가져와봐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 팍, 리, 손까지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슬라이드에 나타낸 대로 함수에서는 함수를 최초로 정의한 뒤에 4개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했죠. 똑같습니다. 생성자를 이렇게 예쁘게 정의했어. 그러면 생성자의 칸들을 채워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콜앱을 지금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꽤 많은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콜앱 다 켜셨죠? 네. 차근차근 설계도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캔디데이트라는 이름의 설계도를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콜론과 함께 들여쓰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클래스 정의가 본격적으로 출발된 겁니다. 자, 맨 처음으로 정의했던 건 바로 속성, 그 중에서도 클래스 속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찍어내든 간에 모두가 공유하는 속성, 그것은 바로 출마 지역이었죠. 리전을 병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갑이 출마하든 을이 출마하든 다 공유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클래스 속성을 한 줄 만에 완성했다면 이제는 생성자를 작성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생성자는 클래스명과 무관하게 반드시 init. 왜 init일까요? 처음 만드는 객체니까 이니셜에 주는 말 init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배우는 투톱이 생성자랑 소멸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둘은 특별한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놈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언더바 2개를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거 2개입니다. 2개씩이에요. 언더바 2개를 왼쪽에도 2개, 오른쪽에도 2개를 넣고요. 이 안에는 매개 변수 넣듯이 편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얘도 결국 메소드의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셀프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고 부를 수는 있어야죠. 자, 셀프 다음에 들어갈 거는 내 이름도 if 구할 때 내야 되고 성별, 나이, 기호, 그리고 지지율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새로 만들 거야. 내가 누구일지 몰라. 내가 갑일지 을일지 병일지 정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 이름은 바깥에서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바깥이 4개의 변수 칸에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 줄이 이해됐다면 뒤에가 일사천리입니다. 내 젠더도 밖에서 가져올 거야. 내 나이도 바깥에서 가져올 거고, 내 기호도, 내 지지율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점은 속성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의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이름. 없네? 새로 만들어야겠네. 밖에서 가져올 값. 나의 성별. 밖에서 가져올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를 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 설계도는 얘가 전부예요. 자, 설계도를 이렇게 다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코드셀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셀을 하나 추가해서 이제 이 설계도에 맞게 진짜 if부를 시켜보자. init은 어디까지나 규약에 의한 명칭이고요. 새로운 객체,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명을 밝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candidate, 즉 새로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candidate이라는 클래스에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너 그러면 뭐부터 받아줄까 하고 매개 변수를 보니까 셀프는 명목상이고 네임부터 받아야겠네. 너의 이름은 김하남, 성별은 메일, 나이는 47, 기호는 1번, 지지율은 20.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꿈속에서 만드는 거다. 얘를 실제로 저장해야 되니까 킴이라는 객체명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앞으로 킴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킴 젠더, 킴 레이트 이렇게 만들죠. 자, 그렇게 5명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열이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5명밖에 안 되니까요. 천천히 해봅시다. 최는 캔디데이트, 또 새로운 객체를 의미하고요. 최고려씨입니다. 남성이고요. 52세, 기호 2번, 17.4%의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자, 팍도 만들어보죠. 역시 새로운 인스턴스가 되겠고요. 박호랑 후보, F, 37세, 기호 3번, 19.2의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자, 리 후보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정보, 남성, 61세, 기호 4번이고 21.1%의 지지율. 마지막으로 손 후보의 경우 손대하, 여성, 39세, 기호 5번에 16.6의 지지율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셀에 걸쳐서 설계도도 만들고 캔디데이트를 인스턴스를 새로 만드는 코드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계도부터 실행해 볼게요. 첫 번째 셀을 눌러서 실행을 해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먹튀인가? 그게 아니라 설계도를 만들면 어디까지나 그냥 설계도를 정의한 거일 뿐입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객체를 찍어내는 건 나중에 봅시다라는 거죠. 그럼 객체를 찍어내보죠. 우리 5명 객체 찍어낼 준비 완료했으니까 얘도 실행해보죠. 자, 얘도 아무것도 출력 안 합니다. 얘는 또 뭐야?
객체를 찍어냈지 그 이상의 건 안 했잖아요. 내가 뭐 출력하라고 했어? 더하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죠. 즉, 이 컴퓨터에서는 킴, 최, 팍, 리, 손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우리 그 이상의 것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에 입각해서 객체까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런타임 초기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런타임 메뉴를 누르고 런타임 다시 시작의 예를 누르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뜬금없이 런타임을 초기화했냐. 우리는 지금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에 입각해서 객체를 찍어내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계에 뭐 인형을 만드는 기계라고 칠게요. 그 인형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설계도 1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가 갑자기 설계도를 2번으로 바꿔치기요. 그럼 인형이 제대로 찍혀 나오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설계도 같은 경우에 얘를 수정하고 객체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생성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기존 설계도와의 충돌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의 정의도 등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런타임을 초기화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실행하세요. 그 점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설계도를 바꾸려고 해. 뭘 바꿀 거냐면 제가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프린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가 실행될 때 단순히 내 이름, 내 성별, 내 나이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if보를 승인합니다. 성관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처럼 메시지를 띄우자라는 겁니다. 뭔가 의아하긴 해요. 생성자라는 거는 인스턴스 속성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나? 슬라이드 유심히 볼까요? 제가 생성자에는 주로 인스턴스 속성이 투입된다라고 했지 프린트와 같은 다른 구문을 쓰면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는 어디까지나 인스턴스 속성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주로 쓰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행동들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정의하게 되면 이게 총 몇 번 출력되겠습니까? 생성자라는 건 내 객체가 찍혀 나올 때마다 수반되는 함수다라고 얘기했죠. 즉, 킴이 찍혀 나올 때마다 if보를 승인합니다가 뜰 거고요. 최가 찍혀 나올 때 또 if보 승인이 뜰 거고요. 팍, 리, 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를 바꾼 상태에서 정의부를 실행하고 인스턴스 생성부까지 실행하면 이렇게 단순히 킴, 최, 팍, 리, 손이 나오는 걸 넘어서서 5명이 각각 if보 승인된 이러한 출력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이게 바로 클래스의 생성자 그리고 그 생성자를 활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총 5개의 객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라는 객체의 클래스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은 각각 몇 종류일까요? 최라는 객체는 일단 인스턴스 속성은 좀 편해. 왜? 이름, 성별, 나이, 기호, 지지율 총 5가지의 고유의 특성을 가지잖아. 그래서 최라는 객체는 인스턴스 속성을 5종류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는 클래스 속성을 안 가지나? 유심히 보니까 리지언 값을 서울 성북 병으로 공통되게 고정해놨죠. 그래서 최는 별말이 없어서도 리지언 값을 자동으로 가졌다라는 걸로 서울 성북 병으로. 그래서 최를 포함해서 킴이든 최든 팍이든 리든 손이든 각각 클래스 속성 1가지, 인스턴스 속성 5가지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생성자와 함께 투톱으로 배우는 오늘의 내용이 소멸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멸자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속성을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사실 만들기만 하면 그만인가? 즉, 킴, 최, 팍이 if보 하면 그만인가? 아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열심히 작성하는 이유는 속성을 주무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 지지율을 확 올려버리고 박 지지율을 내려버리고 뭐 최의 성별을 확인하고 손의 기호를 확인하고 이렇게 속성 가지고 신나게 뭔가 뚝딱뚝딱 하려고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뭐는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속성 값을 확인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려울 게 없는 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성의 시선에서는 점이 의라니까. 즉 내가 김아남 씨의 나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김아남의 나이라고? 누구 의는 점을 의미한다고 했죠? 나이가 뭐야? 나이를 age라고 정의했잖아요, 우리가. age. 누구의 나이? 김아남의 나이. 김아남은 객체명이 뭐예요? 킴. 즉 김아남의 나이를 알고 싶다면 print kim.age 이렇게 하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정말이죠. 김의 나이를 알고 싶다면 kim.age를 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47세. 진짜 그렇게 정리했지요.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내가 손이 어느 지역에 출마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의 출마지를 알면 되는데 손의 출마지는 내가 따로 정의 내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객체의 출마지는 서울 성북병으로 공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정의를 안 했어도 손점 리지언의 결과는 서울 성북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스턴스명 점 속성명, 왼쪽에 인스턴스 이름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속성 명칭이 들어가죠. 이 인스턴스명 점 속성명을 이용하면 속성값을 그 즉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지언의 경우에는 클래스 속성, 즉 공통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든 값이 동일합니다. 손점 리지언이든 최점 리지언이든 거기서 거기. 근데 age나 레이팅 같은 것들은 인스턴스 속성이기 때문에 후보자마다 값이 다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투톱 중 두 번째인 소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생성자가 객체가 새로 만들어질 때 수반되는 함수라면은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하라 할 때 그 소멸이에요. 날아갈 때 수반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INIT였다면 소멸자는 DEL이에요. 다만 왼쪽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언더바가 위치한다라는 거고요. 셀프는 항상 모든 메소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셀프 말고는 딱히 지금은 뭐가 필요가 없으니까 셀프만 일단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소멸자는 근데 뭐를 해야 될까? 우리 생성자는 목적이 명확했어요. 속성도 새로 집어넣고 필요한 경우에 프린트도 하고. 근데 객체가 날아갈 때 뭘 해야 되지?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사퇴했다라는 것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멸자가 반드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소멸자의 정의 자체는 DEL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이 기능을 수반한다. 그게 전부예요. 얘는 소멸자의 예시입니다. 예시. 자, 예를 들어서 print self.name 후보가 사퇴하였습니다. 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사퇴했다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self.name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김아남이 날아갔다 하면은 김아남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생성자도 명칭은 INIT였지만 부르는 게 달랐어요. 부르는 건 뭘로 불렀어? candidate로 불렀죠. 얘도 명칭은 onDEL 부를 때는 그냥 DEL을 씁니다. 어디서 봤죠? 이거 어디서 봤지? 리스트에서도 봤고 딕셔너리에서도 봤고 DEL 그때 썼던 것처럼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DEL 객체명을 이용해서 그 객체를 날릴 수 있고 날리는 과정에서 프린트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콜앱으로 돌아가셔서 자, 설계도를 지금 바꿔야 됩니다. 소멸자를 새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를 바꿔야 되고요. 그럼 런타임을 초기화하는 게 좋겠다. 조금 기다리고요. 자, 초기화된 상태에서 소멸자를 새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멸자도 메소드, 결국 함수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DEF로 정의를 하겠고요. on, DEL, on. 셀프 말고는 딱히 더 들어갈 게 안 보이네요. print self.name, 즉 내가 사퇴했다라는 걸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self name 후보가 사퇴하였습니다. 를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멸자를 정의하게 되면 내가 객체를 만들고 나서 객체를 지울 때 내가 사퇴했다라는 문구가 함께 뜨게 됩니다. 정의를 먼저 해보고요.
자, 생성하는 구문, 객체를 생성하는 구문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를 바가 없죠. 그대로 쓰신 상태에서 이번엔 뭐를 할 거냐? 날려볼 겁니다. 날려봐야 소멸자가 제대로 호출되는지 알 수 있잖아. 날리려면 어떻게 한다? 딜, 리트의 준말, 딜, 리와 같이 날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구문? 이정보 후보를 날리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del, 리를 실행하면 진짜네. 이정보 후보가 사퇴하였습니다 라는 소멸자가 호출이 되면서 리가 날아갑니다. 리라는 객체가 날아가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봐서 진짜 이정보 후보가 사퇴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사실 밑장빼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정보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지.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정보 후보에 데이터가 남아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리젠더, 이정보 후보의 성별이 남아있다면 얘는 가짜로 날린 겁니다. 진짜로 날렸으면은 성별이든 지지율이든 기호든 다 날아갔어야지. 프린트 한번 해보면 진짜네. 리라는 건 define 되지 않은 객체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del이라는 거는 리와 그 리에 얽힌 속성들을 다 삭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 삭제하라는 의미고요. 사퇴하였다가 뜬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멸자를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이렇게 캔디데이트이라는 클래스, 즉 설계도를 새로 만들어보고 만드는 과정에서 클래스 속성, 그리고 두 가지의 메소드죠. 생성자 메소드와 소멸자 메소드까지 만들어봤고요. 그거를 호출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테마로 살펴볼 내용은 메소드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메소드라는 거는 결국 함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메소드 두 종인 생성자와 소멸자를 배운 거고요. 사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수요일에 보다 자세히 볼 겁니다. 테마3 전체를 수요일에 자세히 볼 건데 저희 이것까지만 가볍게 프리뷰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클레임 시간도 필요하니까. 자, 메소드라는 거는 앞서 강조해드린 대로 클래스 내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함수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소멸자는 특수한 메소드에 해당하고요. 일반적인 메소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코드와 같이 사용자 정의 일반 메소드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메소드로 프린트 인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프린트 인포라는 거 딱 보니까 정보를 출력해라? 그런 식의 메소드 맞죠? 내가 직접 DIY로 만든 나만의 메소드인데 일단 다짜고짜 프린트 후보자 정보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소리야? 후보자 정보 공개라는 문자열을 콘솔에 출력하라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성명 땡땡 내 이름을 출력하는 겁니다. 지금 잘 유심히 보니까 내 이름도 출력해, 내 성별이 M이면 남성, 내 성별이 F면 여성임을 출력해, 그리고 내 나이까지 새와 함께 출력해. 이거 무슨 메소드예요? 내 정보 알려주는 메소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쓱 따라가 보면 일필 위주로 코드를 작성하기 좀 어려울지언정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요. 이름, 성별, 나이를 알려주는, 출력해주는 메소드구나 라는 건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려니 싶습니다. 그러려니 싶은데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지금 논의해서 빼먹었어요. 프린트 인포는 후보자 정보 공개를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프린트 인포는 후보자 정보 공개를 위한 메소드인데 누구를 공개하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후보자가 무려 5명이죠. 딜리트하기 전 상황을 가정해보면은 김, 최, 팝, 리, 손 이렇게 5명의 후보자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러면 프린트 인포라는 메소드는 내가 예쁘게 정의했어요. 셀프 네임, 셀프 젠더, 셀프 에이지 이렇게 잘 정의했는데 이 셀프가 그래서 누구냐고. 대체 누구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5명 전체?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 셀프는 누군가를 의미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거지. 자, 이때쯤 되살릴 게 바로 우리 리스트에서 배웠던 점의 용법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넘버 리스트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연수가 담긴 넘버 리스트가 있다고 할 때 맨 끝자리에 6을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했냐? append 6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점의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상점 액션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넘리스트라는 대상에 append라는 붙이는 액션을 취한다. 뭐를 붙여? 6를 붙여 라는 의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 인포를 해. 야 근데 이게 주체가 없네. 누구를 프린트 하겠다는 거야? 주체가 없으면 만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김의 정보를 프린트한다라는 겁니다. 왜 김의 정보야? 김이 주체고 내 정보를 프린트하는 상황입니다. 즉 김의 정보를 프린트하기 위해선 kim.printInfo를 호출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정의 메소드의 경우에는 주체, 즉 어느 누구를 어떤 객체를 주체로 메소드를 실행할 것인가 와 함께 우측에 메소드명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시고 수요일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사용자 정의 메소드는 점, 대상점 액션의 논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저희 오늘은 이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내용은 수요일에 대면 수업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클레임이나 질문이 있는 분들만 남아주시고 저희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